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 현대명리의 원리고찰,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채용과 연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음량과 현기에 대해서 강의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량과 현기. 또 이번에는 채용과 연체. 제가 그냥 채용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강의를 많이 올렸죠. 이번에는 이제 채용과 연체 부분도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채용과 연체, 채용과 연체. 자, 그리고 현대명리의 원리고찰, 그래서 이제 채용과 연체입니다. 자, 다음 보면, 우리 채용이 뭐냐 할 때, 채용의 함의를 한번, 채용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건 내가 많이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채용은 기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원리, 그지? 우리가 뭐, 태계 이항과 이의가 뭐, 이기론 그랬죠. 이기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알면은, 기본적인 사주의 출발을 이렇게 체와 용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용의 이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알고 있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특히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채용을 논문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저도 논문을 썼고 채용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아마 계속 이 논문을 채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3, 4년 지나면은 아마 더욱더 야, 사주를 체와 용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자, 한번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볼게요. 자, 이 체와 용은 뭐죠? 체와 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국 철학의 원리라는 거지. 중국 고대 철학의 기본 범주라는 거지. 또 이 체는 본체라는 거 알죠? 본체, 또 실체.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거. 용은 작용 혹은 용체로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 표현되는 것들요. 다시 이 체는 전체나 근본이면 본질적이면 내재적이라는 거죠. 요거요. 용은 부분이 되고 외연이 되고 현상이고 외재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철학적인 거죠. 그러면 사주 8글자가 딱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채용에 이게 딱 뭐가 구분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도사반열에 이게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면 여러분 꼭 굉장히 이걸 화두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화두로. 자, 이 채는 이제 주체가 돼요. 당연하죠. 제1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은 우리 목적이 되죠. 목적. 부차적인 제2의 성질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또 체는 고유한 것이 되시고, 용은 움직이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 자, 체를 원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체는 다수의 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체는 하나지만, 용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인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몸은 하나지만 여러 종류의 일을 하잖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 체는 존재할 수도 있고, 체는 항상 기본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 자, 이 굉장히 철학적인 거지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체가 없는 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또 체는 용을 포함하며 용은 체를 넘어설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나 뭐죠? 용을 획득할 때야 비로소 체는 드러난다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우리가 사주 8글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개개인의 목표가 큰 사람들 있죠. 목표가 있는 사주 있잖아. 딱 이 용을 쓴다는 거예요. 용을. 딱 이 용이 없고 그냥 달랑 체만 있으면은 그냥 하루 밥 3끼만 먹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이 용의 목적이 있어야 아마 그릇이 커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부연하지만 우리가 체인하는 용은 그지?
체의 한 작용일 뿐 체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요고요. 자, 막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또 너무 내가 깊이 들어가면은 막 여기서 또 그지 뭐가 조금 그리 되죠. 내가 쉽게 설명해서 그냥 타침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토대로 이제 체형은 우리가 함수를 유도해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어. 결국 체형은 뭐지? 인과성.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이는 비약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체형관계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이게 체형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야. 체와 용으로 다 연결돼.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똑같은 동일 사주라도 우리가 삶의 방식이 어떠느냐 달라서 흉이 크게 일어날지 흉이 작게 일어날지가 좌우된다는 거지. 똑같은 거리의 크기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현실 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남한테 덕을 베풀고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 운이 안 좋을 때 잘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막 자기 운 좋을 때 막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운이 안 좋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결과로. 항상 체와 영은 서로 관련돼 있다는 거고 꼭 기억하자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중국 체 오랜 시간에 걸쳐 체와 영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것이고, 마찬가지야. 하나의 실체와 그 작용, 또 실체와 공능, 이런 거 다 체형을 의미하는 거요. 체용, 그지? 또 실체와 속성의 관계, 체용. 얼마나, 이게 뭐게 또 음양 관계죠. 또 본질과 현 생상, 체용. 근거와 표현의 관계, 체용. 그런데 체용은 너무 쓰기 굉장히 좀 좋죠. 혹시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동양 철학의 체용과 서양 철학 연결시키면 또 하나 또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죠. 또 일과 다, 일은 체, 다는 용, 체용 되죠. 이렇게 체용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연체. 자, 이게 체형 볼 때 또 체가 연결되기도 해. 체가 연결됐다라고. 원래 이제 체는 사주로 보면 일간이 다 체죠. 그런데 이 체가 일간만이 아니라 또 월주가 체가 되기도 하고 또 시주가 체가 되기도 하고 연주가 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연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주나 시주, 연주에 또 체가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게 연결된 걸 체를 연체라 한다. 크게 말하면 연체도 체다라고. 또 일주와 연결된 것은 모두 체다라고. 또 체는 개가 불과 당연하죠. 체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 또 연체가 가리키는 것은 신체를 나타내고 또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 또 생명 본신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말이 전체 사주 8글자가 다 체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신체 부위잖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가 많아. 온몸이 신체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아파. 충이나 천이나 만나면 온몸이 아파.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래서 전체가 체로 이루어진 사주가 안 좋은 사주입니다. 내가 용을 써야 내가 돈을 벌고 관을 잡는 거잖아. 그건 다 체로 이루어졌어. 그럼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냥 노동일이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연체의 개념. 자, 우리가 연체가 개되면은 우리가 상해나 병이 있거나 재난 혹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는 일시와 일월연의 연체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요 일시의 연체 조합을 보죠. 일과 시의 연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비법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정일이 있다 그러면 임의시일 때 요 임의 연체라는 거지. 기일이 갑술시가 보면 연체, 신일이 병신시가 되면 연체. 이럴 경우에 임목이라든지
술토라든지 이 신경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내체이기 때문에, 내체.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어디에 있을 때, 정일이 이미 시, 자, 갑술 시, 병지 시, 이 꼭 시에 있어야 됩니다. 월에 있을 때는 내체가 안 되고, 시에 있을 때만 내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맹파로 풀어내는 아주 노하우죠.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탁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갑일이 병이시면 내가 연체라는 거지. 자, 하나만 예를 들면 돼. 갑일간이 있죠. 갑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시주에 이렇게 병인이 있으면, 시주에 이렇게 병인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연체라는 거야. 연체. 그럼 내 병인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맹파를 탁 풀어내는 핵심 노하우라는 거지. 이거 알면은 막 사주가 탁탁탁탁 보여, 이렇게. 자, 이때죠. 자, 그래서 그래서 병일이 무술시를 보거나, 병일이 갑오시, 갑이 정미, 정일이 얼사, 정일이 병오, 무일이 정사, 무일이 무오, 기일이 기사, 신일이 기축, 자, 이밀이 병자, 이밀이 신해, 이밀이 임자, 계일이 임자, 계일이 계, 이런 것들은 다 내체라는 거지.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 막 또 공개하면은, 또 맹파 미리 배우신 분, 돈 주고 비싸게 배우신 분들은 막 또 왜 공개하냐라고 막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자,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월의 연체. 아까 일시의 연체. 일월의 연체도 또 있단 말이야. 일월의 연체를 또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보자고요. 자, 월령에 녹이 배치되어 있거나, 또 월간과 일간이 서로 생하거나 서로 이제 비견급일 때, 서로 비견급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월의 연체일 경우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신일의 기유월일 때, 자, 이렇게 이제 신이 있고, 뭐죠? 신일에 기유월이 있다. 월주에 기유월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뭐죠? 이거는 유는 내 록이고, 요거 내 인성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구조잖아. 이런 것들은 연체다. 그럼 기유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기유가 무너지면 난리 난다는 거야. 내가 사망이나 큰 중상, 교통사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맹파의 체형을 알게 되면은 막 큰 사건, 사고 일어나 이런 거는 탁탁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일의 계유월이 돼도 연체. 신일의 신유월은 당연히 연체죠. 이런 것들요. 이게 중요하죠. 자, 또 네 번째, 월령에 급제나 양인이 있고, 아까지 비연급이잖아. 또 월간과 일간이 서로 생하거나 혹은 서로 비하면 역시 연체다라고. 자, 똑같아. 예를 들면, 또, 일이 연체되어 연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 이제 맹파 고급반에 들어오셔 갖고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오늘은 연체에 대한 이런 개념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럼 연체 그럼 크게 이제 표를 나누어 보면 어때요? 연체 체형의 범주 보면은 일간이 내체라는 거지. 또 일간과 일지, 당연히 일주 당연히 내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일간과 시주가 내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일간과 월주가 내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일주, 월주, 연주가 내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 자, 요런 구별들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사주가 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가 일간만 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과 일지도 돼요. 일간과 시주, 일간과 월주, 또 일주, 월주, 연주 이게 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런 거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체형과 연체의 사주의 활용,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딱 풀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신, 신유, 병우, 임진시란 사주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연체를 알면은, 병우가 연체라는 거 알잖아. 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오화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무너지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갑자대운 경혼년이 오니까 어때? 갑자대운 경혼년이 오니까.
자, 원국에서 병호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게 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금수로. 이게 금수, 이게 호가 굉장히 약해. 약한데 자가 오니까 어때? 자는 이것들이 금수가 나를 생해서 빵 이걸 자를 치는 거잖아. 내체가 무너지잖아. 그지? 그러면 자대운에 넘기기 힘든다라고 바로 탁 보인다는 거지.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오년 오화가 출현되잖아. 딱 좌우충이 작동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맹파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신의 소리를 듣는 거야. 신의 소리, 도사 소리를. 사건, 사고 시기를 탁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지. 이 채용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지? 이해되시죠? 얼마나 쉬워요. 간단 명료합니까? 자, 또, 두 번째. 자, 임진, 무신, 병신, 가보잖아. 그럼 병일간의 가보시면 이게 내체라는 거야, 내체. 그러면 이 오화가 내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지세가 어때? 이거는 금수가 세를 이루었잖아. 이 진토는 기본적으로 풀어보죠. 이 오화가 힘이 약해. 이 오화가 무너지면 이제 절단 나는 거지. 바로 보여야 돼. 아, 축이 와도 위험하고, 자가 와도 위험하고, 유가 와도 위험하고, 이런 것도 위험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막 대운을 배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해 사건, 사고 일어날지도 보인다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개축되어 무자년에 중병이 걸렸다는 거지. 아, 대운에 축이 오니까 이게 그대로 치버리잖아. 축의 천으로. 축은 누구 세력입니까? 이 음의 세력이잖아. 빵 쳐. 이게 나가 떨어지잖아. 내체가. 그럼 언제? 무자년에 좌우충을 해버리지. 이때 중병 걸리는 거잖아. 이때 뭐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직. 결국 이때 이제 그야말로 막 다 몸이 다 무너진 거지. 그치? 다음 대운 갑인대운에 기축년에 삼아있다. 갑인대운은 어때? 이거는 전조현상. 화가 왔지만 이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기축대운은 그대로 또 축어천을 치버리죠. 아, 기축유년에. 이때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자, 이미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때는 그냥 전조현상. 조금 반짝한다. 축년이 오니까 바로 치버리죠. 우리가 채용을 하니까 바로 그냥 잡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해되시죠? 얼마나 쉬워요, 사주가. 그런데도 시중에서는 맹파가 어렵다. 이렇게 막 소문들이 나 있어. 그건 이제 맹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러지. 제대로 알면 얼마나 쉬워요. 탁 잡아내지. 이것도 어때, 사주가? 신유, 정유, 병신, 무술이잖아. 그러면 이 무술이, 아, 이게 내체라는 게 보여야 돼. 병이 무술신은 내체다. 그러면 술토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지지는 어미 세력을 이루었잖아. 이게 유술천을 치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딱 그러면 대운이 배열되면, 대운이 보이면은 언제 안 좋은지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어느 대우야? 가보대운 갑신년에 사기죄로 감옥 가고 안 좋은 일이 났다는 거지. 자, 이때는. 그럼 이 사주의 의향이 왜 가보대운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가 무너질 경우에, 특히 체가 무너지면서 양이 무너질 경우에 사망 아니면 감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는 상이잖아. 이때 감옥 갔다는 거는 이게 죽음을 피했다는 의미가 돼요. 가부대운이 오니까 오늘 화가 온 거죠. 화가 오니까 이거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는 이것도 관을 나타내죠. 관. 비급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 관과 싸움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관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잖아. 재관이잖아. 내 체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오는 내 체입니까? 내 체 아닙니까? 여러분? 풀토가 와라는 거야. 넌 내 체라. 이게 들어가 팡 싸우면서 내가 깨진다라고. 그래서 가부대운 갑신년에 사기죄로 감옥 갔다라고. 이런 것들. 자, 보이죠? 자, 네 번째. 이것도 봐. 임자, 을사, 병신, 기해. 뭐가 체입니까? 을사가 체가 보여야 돼. 아, 이렇게 을사가 내 체다. 그런데 이제 사화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사회충 올라가고 자사제라고 사진합하니까 이 내 체가 무너진 건 마찬가지야. 건강 안 좋다.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아까 체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랬잖아. 이게 무너지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뭐 사업의 의향, 직장 다니는 의향 이런 것이 안 돼. 양이 꺼지기 때문에 이 감옥 가거나 아니면 뭐 일찍 조기 사망 우리가 많다는 거지. 얼마나 사주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도 뭐 공부는 안 하고 강도중 방탕시장을 했다는 거지. 병이 사후로 떨어진 데다가 이 사와 이게 양이 꺼진 사이. 이게 내체가 꺼진 사이라는 거지. 그럼 이런 거 대운 넣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다섯 번째. 갑오, 계유, 경인, 계무. 이것도 뭐가 체인지? 이게 유가 양인이잖아. 양인이 이 계수 이걸 차고 앉았다. 그러면 이거는 내체다라고. 내체. 그러면 계유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럼 계유가 무너지면 지지가 어때요? 유가 내체인데 지지는 목화로 이루어졌잖아. 목화가 뇌를 공격하잖아. 오유파, 인유절, 묘유충. 내체가 개됩니까? 내체가 개되는 거잖아. 이게 뭐 바로 사주가 안 좋다는 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 여기서 뭐 객국으로 무슨 뭐 양인 객국이고 뭐가 어떻고 용신이 뭐고 필요 없다. 채용을 하니까 한 방에 그냥 딱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제 채용과 연체를 여러분들이 듣고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인대운이 오니까 무인대운. 이게 무토가 와서 계수를 합으로 이걸 내가 딱 데려가버리고 인유절하니까 이게 내가 유가 무너지잖아. 인유 화가 힘이 세지잖아. 계유 내체가 무인대운은 내 계유 내체가 무너지는 상이라는 거지. 마치 무인연이 오니까 이 대운이 출현된 거잖아. 이때 차량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얼마나 탁탁 쉽게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용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한번 덜 했습니다. 채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채용에 우리가 이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이 우리가 이제 이 채용에 이게 가장 첫 번째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 채용의 본질 할 때 이 채는 뭐죠? 채는 기본 범주로 채는 본체를 낳고 실체를 나타낸다는 거지. 이 체는요, 본체, 실체를. 그래서 체가 무너지면은, 본체가 실체라는 건 내 체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의 동태만 봐도 우리가 큰 사건, 사고를 잡아낼 때 체의 동태를 파악하면 보인다는 거지. 예?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이게 제가 채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채용을 하도록 잡고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안 보였던 사주들이 본인 여러분 개개인에 보면 중간에 삶의 과정에서 큰 사건, 사고가 있잖아. 그럴 때 요걸 한번 넣어보란 말이야. 채용 관계로. 그러면은, 사주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참, 그니? 우리 정말 사주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딱 우리가 못 볼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수고했습니다.